여러분, 혹시 뇌 건강을 위해 매일 호두를 드시고 계신가요? 호두는 브레인푸드라고 불립니다. 모양도 뇌를 닮았고 오메가3가 풍부해서 기억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매일 한 줌씩 드십니다. 그런데 60세 이후, 특히 신장이나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호두를 매일, 그것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뇌와 신장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못된 호두 섭취는 1년 안에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고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저는 27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많은 분들이 호두는 자연식품이고 뇌에 좋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으시며 하루 한 줌 이상씩 드시다가 설사, 복통, 신장결석, 심지어 알레르기 반응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경우를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호두 자체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몇 알을,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질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오늘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하루 호두를 10알 이상 드시는 분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거나 신장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께 오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릴 내용은 27년간 1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직접 경험하거나 의료 현장에서 확인한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호두와 건강,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호두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두 100g에는 지방 65g, 단백질 15g, 탄수화물 14g이 들어 있습니다. 칼로리가 654kcal로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비타민 E, 마그네슘, 구리, 망간 같은 미네랄도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다 섭취입니다. 호두는 소화하기 어려운 식품입니다. 지방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도 많으며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점고 소화 기능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소화액 분비가 감소하고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호두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어 설사, 복통, 복부 팽만이 생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옥살산입니다. 호두에는 옥살산이 들어있는데 이는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면 옥살산을 잘 배출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에 쌓여서 결석 위험이 높아집니다. 칼륨도 주의해야 합니다. 호두 100g의 칼륨이 약 440mg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면 문제없지만 크레아티닌이 2.0 이상이면 칼륨 배출이 어려워서 고칼륨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인도 문제입니다. 호두 100g의 인이 약 346mg 들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면 인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데 호두를 많이 먹으면 인이 과다해져서 혈관 석회화와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호두 섭취 습관들이 문제가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외래 진료실에서 만난 신장결석 환자, 몇 달 전 외래 진료 중에 만난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을 다녀온 후 외래로 오셨습니다. 응급실에서 CT 촬영을 했더니
왼쪽 신장에 7mm 크기의 결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환자분의 과거 병력을 확인해 보니 3년 전에도 신장결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른쪽 신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재발한 것입니다. 제가 신장결석은 식습관과 관련이 깊습니다. 최근 식단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환자분께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1년 전부터 호두를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요.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요. 하루에 얼마나 드시는데요? 아침에 한 줌, 저녁에 한 줌이요. 한 30알 정도 먹는 것 같아요. 30알이요? 그럼 하루 100g 가까이 드시는 건데요? 네, 많이 먹을수록 좋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시금치도 자주 먹어요. 시금치가 철분이 많아서 빈혈에 좋다고 들었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호두와 시금치 모두 옥살산이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에서 결석을 만듭니다. 특히 이 둘을 함께 많이 드시면 옥살산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호두 100g에는 옥살산이 약 200mg, 시금치 100g에는 약 750mg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 옥살산 섭취량이 50mg 미만인데 호두와 시금치만으로 거의 1000mg을 드신 것입니다. 권장량의 20배입니다. 게다가 호두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60세가 넘으면 소화 효소가 줄어드는데 하루 30알은 과다합니다. 소화가 안 되면 장에서 옥살산 흡수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충격을 받으신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게 오히려 신장결석을 만든 건가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년 전 결석 이후 식습관을 바꾸셔야 했는데 오히려 옥살산이 높은 음식을 더 많이 드셔서 재발한 것 같습니다. 저는 환자분께 호두를 하루 5알로 줄이고 시금치를 일주일에 1회로 제한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마시고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칼슘은 장에서 옥살산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로 환자분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결석이 자연 배출되었고 추적 검사에서 새로운 결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두를 줄이고 물을 많이 마셨더니 소화도 편해지고 결석도 나갔어요. 이제는 적당량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배운 것은 과도한 호두 섭취, 특히 시금치 같은 고옥살산 식품과 함께 먹으면 신장결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께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신장결석 병력이 있으시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호두 섭취에 특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에 호두를 많이 드시면서 신장결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두 번째 사례, 응급실에서 만난 복통 환자 야간 당직 중 응급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초반 여성 환자분이 심한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오후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밤 10시에 119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제가 당직 의사로 호출되어 환자분을 보러 갔습니다. 환자분은 얼굴이 창백하시고 배를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복부 진찰을 해보니 전체적으로 부풀어 있고 압통이 있었습니다. 장음은 항진되어 있었습니다. 설사는 물처럼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드셨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환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는 평소처럼 죽을 먹었고요. 점심에 호두를 많이 먹었어요. 호두를 얼마나 드셨는데요? 제가 호두를 아끼던 게 있었는데 오늘 상했을까봐 다 먹어버렸어요. 한 200g 정도. 큰 한 줌 반 정도요. 200g이요?
한꺼번에요? 네. 아까우니까 다 먹었어요. 그리고 공복이었어요. 점심 먹기 전에 간식으로요. 제가 추가로 여쭤봤습니다. 혹시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네. 원래 소화가 약해요. 기름진 음식 먹으면 바로 설사해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호두는 지방 함량이 65%로 매우 높습니다. 200g이면 지방이 130g입니다. 이는 기름 130ml를 한꺼번에 마신 것과 비슷합니다. 60세가 넘으면 담즙과 췌장 효소 분비가 줄어듭니다. 지방을 소화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평소에도 소화가 약하신 분이 이렇게 많은 지방을 한꺼번에, 그것도 공복에 드시면 소화기관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지방이 장으로 내려가면 장점막을 자극해서 심한 설사를 일으킵니다. 이를 지방변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내 세균이 지방을 분해하면서 가스를 만들어서 복부 팽만과 통증이 생깁니다. 호두에는 피트산과 탄닌도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해서 소화 불량을 더 악화시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이런 성분들이 집중적으로 장을 자극합니다. 환자분께서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버리기 아까워서 다 먹은 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환자분께 수액을 투여하고 경련을 완화하는 약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몇 시간 후 증상이 호전되어 다음 날 아침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실 때 보호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호두는 하루 5알에서 7알, 약 30g이 적당합니다. 절대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특히 공복에는 더욱 피하세요. 소화가 약하신 분은 호두를 잘게 부수거나 갈아서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배운 것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호두를 먹으면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심각한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소화가 약하시거나 담낭, 췌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호두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 번째 사례, 동료 신경과 의사에게서 들은 이야기. 제 동료 중에 신경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환자 케이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몇 주 전 동료가 들려준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오늘 재미있는 케이스를 봤어. 기억력 때문에 오신 분인데 식단이 문제였어. 제가 어떤 경우였는데라고 물으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70대 중반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최근 기억력이 떨어진다며 신경과를 방문하셨답니다. 걱정되어서 치매 검사를 받으러 오신 것이죠.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애 초기로 진단되었는데 동료가 자세히 문진하던 중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답니다. 환자분께서 1년 전부터 치매 예방을 위해 호두를 열심히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하루 3번, 한 번에 한 줌씩 드셨다고 합니다. 하루 총 100g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몬드도 드시고 잣도 드시고 땅콩도 드셨답니다. 견과류가 뇌에 좋다는 정보를 보시고 다양하게 드신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견과류를 과다 섭취하면서 다른 음식 섭취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견과류로 배가 불러서 밥을 제대로 못 드셨고 채소와 과일도 잘 안 드셨답니다. 동료가 영양 상태를 확인해 보니 비타민 B12가 매우 낮았고 엽산도 부족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견과류의 피트산이 철분과 아연 흡수를 방해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철분과 아연 수치도 낮게 나왔습니다. 철분 부족은 뇌로 가는 산소를 감소시키고 아연 부족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방해합니다. 동료가 환자분께 설명했답니다. 호두가 뇌에 좋은 것은 맞지만 과다하게 먹으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호두를 하루 5알로 줄이고 대신 생선, 채소, 과일, 통곡물을 골고루 드시라고 권했답니다. 특히 비타민 B12가 풍부한 계란, 생선, 육류를 챙겨 드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환자분께서 다시 오셨을 때 비타민 수치가 정상화되었고 기억력 검사 점수도 약간 올라갔답니다. 환자분께서 말씀하셨답니다. 호두만 열심히 먹으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생긴 거였네요. 동료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요즘 환자분들이 특정 식품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 호두, 블루베리, 커피 같은 거, 그런데 과유불급이야. 뭐든 과하면 독이 되잖아. 맞아. 균형이 제일 중요하지. 한 가지만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이 사례를 통해 배운 것은 호두를 과다 섭취하면서 다른 음식을 소홀히 하면 영양 불균형으로 오히려 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분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식품에만 집착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식단 균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댓글창에 치매 예방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호두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호두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두는 여전히 훌륭한 브레인 푸드입니다. 적절히 드시면 뇌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고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며 폴리페놀은 염증을 줄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알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60세 이후 뇌와 신장을 지키는 올바른 호두 섭취법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신장결석 병명, 소화장애, 신장질환,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 하루 5알, 물에 불리거나 볶아서 아침 식후에 드세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호두의 양과 조리법,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호두의 건강 효과는 적정량을 지킬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건강한 60세 이상 분들은 하루 5알에서 7알, 약 30g이 적당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하루 견과류 권장량을 30g으로 제시합니다. 호두로만 채우면 5알에서 7알 정도입니다. 이 양이면 오메가3를 약 2.5g, 칼로리를 약 200kcal 섭취하게 됩니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적정량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줄여야 합니다. 크레아티닌이 2.0 미만이면 하루 3알에서 4알, 2.0 이상이면 하루 2알에서 3알로 제한하세요. 호두의 칼륨과 인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결석 병력이 있으면 하루 2알로 제한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칼슘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드세요. 조리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생호두는 소화가 어렵고 피트산이 많아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물에 4시간 이상 불리면 피트산이 어느 정도 제거되고 소화가 쉬워집니다. 물에 불린 후 물기를 빼고 드시면 됩니다. 약간 물렁해지지만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볶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볶으면 고소한 맛이 나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다만 너무 오래 볶으면 오메가3가 산화되니 주의하세요. 살짝 색이 변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면 바로 불을 끄세요. 갈아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믹서기에 갈면 입자가 작아져서 소화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소화가 약하신 분들이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권합니다.
갈은 호두는 요거트나 스무디에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절대 공복에 먹지 마세요. 지방 함량이 높아서 공복에 먹으면 속이 메스껍거나 설사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위가 준비된 상태에서 호두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또한 아침에 먹으면 하루 동안 에너지로 사용되어 체중 증가 위험도 적습니다. 저녁에는 피하세요. 호두는 칼로리가 높아서 저녁에 먹으면 소비되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0일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주에는 호두 개수를 확인하세요. 현재 하루 몇 알을 드시는지 세어보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목표 개수를 정하세요. 5알을 작은 용기에 담아두고 그것만 드세요. 둘째 주에는 조리법을 바꾸세요. 생호두를 밤새 물에 불리거나 프라이팬에 살짝 볶으세요. 소화가 약하시면 갈아서 드세요. 셋째 주에는 타이밍을 조절하세요. 아침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만 드시고 공복이나 저녁에는 먹지 마세요. 넷째 주가 되면 새로운 호두 습관이 자리 잡고 소화가 편해지며 복부 불편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30일 동안 실천하시면 호두의 뇌 건강 효과는 누리면서 소화장애와 신장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 다른 견과류와 섞어서 그리고 칼슘 식품과 함께 드세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호두를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식품 조합이 영양소 흡수와 건강 효과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견과류를 섞어서 드세요. 호두만 먹지 말고 아몬드, 캐슈넛, 브라질넛을 함께 드시면 영양소 균형이 좋아집니다. 호두는 오메가3가 풍부하고 아몬드는 비타민 E와 마그네슘이 많으며 캐슈넛은 구리와 아연이 풍부하고 브라질넛은 셀레늄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을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믹스를 만드세요. 호두 3알, 아몬드 5알, 캐슈넛 3알, 브라질넛 1알을 섞어서 작은 용기에 담아두세요. 이것이 하루 권장량입니다. 총 30g 정도가 됩니다. 아침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면 완벽합니다. 칼슘 식품과 함께 드세요. 호두의 옥살산이 신장결석을 만드는 것을 막으려면 칼슘이 필요합니다. 칼슘은 장에서 옥살산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고 대변으로 배출시킵니다. 호두를 드실 때 우유 한 잔이나 요거트 한 컵을 함께 드세요. 또는 치즈 한 조각을 곁들이세요. 유제품이 안 맞으시면 칼슘 강화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드셔도 됩니다. 요거트와 섞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잘게 부순 호두를 섞으면 칼슘도 섭취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고 단백질이 포만감을 줍니다. 여기에 블루베리나 딸기를 추가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호두를 드신 후에는 물을 200ml 이상 마시세요. 물은 옥살산을 희석시켜서 신장결석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은 호두를 먹을 때 물을 충분히 마시면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드세요. 오렌지, 키위, 딸기 같은 과일을 호두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비타민C는 호두의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E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항산화 시너지 효과로 뇌세포 보호 효과가 증가합니다. 시금치나 근대 같은 고옥살산 채소와는 함께 먹지 마세요. 이 조합은 옥살산 과다로 신장결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호두를 드시는 날은 시금치를 피하고 대신 브로콜리, 양배추, 상추 같은 저옥살산 채소를 드세요. 단백질 식품과 균형을 맞추세요.
호두만으로 단백질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호두의 단백질은 불완전 단백질이라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계란, 생선, 닭고기 같은 완전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0일 실천 계획입니다. 첫 주에는 견과류 믹스를 만드세요. 호두, 아몬드, 캐슈넛, 브라질넛을 준비해서 작은 용기에 하루 분량씩 나눠 담으세요. 둘째 주에는 칼슘 식품을 추가하세요. 매일 호두와 함께 우유나 요거트를 드세요. 셋째 주에는 물 섭취를 늘리세요. 호두 먹은 후 반드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넷째 주에는 과일을 추가하세요. 호두와 함께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드세요. 2개월 후에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습관화되고 신장 결석 위험이 줄어들며 전반적인 뇌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실천하시면 호두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그리고 정기검사로 확인하세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호두를 전체 식단의 일부로 보고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단일 식품이 아니라 전체 식단 패턴이 건강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호두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호두가 뇌에 좋다고 해서 호두만 먹으면 안 됩니다. 뇌 건강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 기능에 필수인데 계란, 생선, 육류에 많습니다. 엽산은 뇌세포 생성에 필요한데 녹색 채소에 풍부합니다. 대리자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데 등푸른 생선에 많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는데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에 들어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참고하세요. 호두를 포함한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지방, 생선, 통곡물, 채소, 과일을 균형 있게 먹는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여러 연구에서 치매 예방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호두는 이 식단의 한 부분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하루 식단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통곡물빵, 계란, 토마토로 식사하고 식후 30분 후에 호두 5알과 우유 1잔을 드세요. 점심에는 현미밥, 생선구이, 샐러드, 된장국을 드세요. 오후 간식으로는 과일을 드세요. 저녁에는 잡곡밥, 두부, 나물, 미역국을 드세요. 이렇게 하루 3끼를 균형 있게 먹으면 호두 없이도 뇌 건강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칼로리를 고려하세요. 호두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5알만 먹어도 100kcal가 넘습니다. 하루 총 칼로리를 생각해서 호두를 먹은 날은 다른 간식을 줄이세요. 특히 과체중이거나 당뇨가 있으면 칼로리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으세요. 6개월마다 혈액검사를 받아서 크레아티닌, 칼륨, 인, 칼슘, 요산을 확인하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수치가 이상하면 호두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신장 초음파로 결석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결석이 발견되면 즉시 호두와 구옥살산 식품을 제한해야 합니다. 증상으로도 모니터링하세요. 호두를 먹은 후 설사, 복통, 가스가 생기면 양을 줄이거나 조리법을 바꾸세요. 옆구리 통증이 생기면 신장결석을 의심하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이 생기면 알레르기일 수 있으니 호두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운동과 함께 하세요. 호두만 먹는다고 치매가 예방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일주일에 5회, 매번 30분 이상 걷기나 수영을 하세요.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를 증가시켜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합니다.
호두와 운동의 시너지 효과로 치매 예방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뇌 활동도 중요합니다. 매일 독서를 30분 하세요. 퍼즐, 수도쿠, 십자 말풀이를 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악기, 외국어, 그림이 좋습니다. 사회 활동을 하세요. 친구를 만나고 봉사활동을 하세요. 이런 활동들이 호두의 영양소와 함께 작용해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수면도 챙기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숙면하세요.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청소합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호두에 든 멜라토닌이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수면 습관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0일 통합 실천 계획입니다. 첫 주에는 전체 식단을 점검하세요. 일주일 동안 먹은 음식을 기록하고 영양소 균형을 확인하세요. 호두에만 치우쳐 있다면 다른 식품을 추가하세요. 둘째 주에는 운동을 시작하세요.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하고 가능하면 근력 운동도 주 2회 추가하세요. 셋째 주에는 두뇌 활동을 늘리세요. 매일 책을 읽고 퍼즐을 풀고 친구를 만나세요. 넷째 주에는 수면 습관을 개선하세요.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드세요. 3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신장 기능, 영양 상태, 인지 기능을 확인하세요.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건강한 생활 방식이 자리 잡고 뇌와 신장이 모두 건강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와 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 몸의 반응을 살피며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두는 훌륭한 브레인 푸드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잘못 먹으면 뇌와 신장을 오히려 해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조합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루 30알 이상 먹으면서 시금치 같은 고옥살산 채소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옥살산 과다로 신장결석이 재발하거나 새로 생길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는 한꺼번에 200g 이상을 공복에 먹는 것입니다. 과도한 지방이 소화되지 않아 심한 설사, 복통, 복부 팽만을 일으킵니다. 셋째는 호두에만 집착해서 하루 100g 이상 먹으면서 다른 음식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영양 불균형으로 비타민 B12, 엽산, 철분, 아연이 부족해져 오히려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권장하는 뇌와 신장 건강법 3가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루 5알을 물에 불리거나 볶아서 아침 식후에 먹는 것입니다. 건강한 물은 5알에서 7알, 신장 질환은 2알에서 4알로 조절하세요. 물에 불리거나 볶아서 소화를 돕고 공복을 피해 아침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세요. 둘째는 다양한 견과류와 섞고 칼슘 식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브라질넛을 섞어서 영양 균형을 맞추고 우유나 요거트로 칼슘을 보충하며 물을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곁들이세요. 셋째는 균형 잡힌 식단을 일부러 먹고 정기검사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호두만 믿지 말고 생선, 채소, 과일, 통곡물을 골고루 드시고 6개월마다 신장 기능을 확인하며 운동과 두뇌 활동, 충분한 수면을 함께 실천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호두가 뇌에 좋다고 해서 과다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적정량을 지키고 조리법을 신경 쓰며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드셔야 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장결석 병명, 소화장애, 신장질환이 있으면 호두 섭취에 더욱 주의하세요. 의심스러우면 항상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호두 개수를 5알로 줄이고 물에 불려서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30일만 실천하시면 소화도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호두를 많이 드시면서 소화장애나 신장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27년간의 임상 경험과 1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지만 의학적 처방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옆구리 통증, 심한 복통과 설사, 피부 발진이나 호흡곤란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호두는 뇌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닮았다고 해서 마법의 식품은 아닙니다. 현명하게 먹으시면 평생 건강한 뇌와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